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항공 촬영으로 파악한 실태를 토대로 아마존 산림 파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7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지난해 7월보다 278% 늘어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6월의 경우 전년 대비 파괴 면적 증가율이 88.4%였던 것과 비교하면 7월 들어서 파괴 속도가 갑자기 급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아마존 파괴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오던 독일 정부가 급기야 지난 10일 브라질에 대한 아마존 보호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남미 8개국에 걸쳐 있으면서 전체 넓이가 7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올 1월 이후 현재까지 사라진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이 3,44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약 5.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독일 정부는 브라질 정부에 대한 압박의 첫 단계로 산림 보존과 종다양성 프로그램 지원금 3,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0억 원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스베냐 슐츠 독일 환경부 장관은 독일 언론인 타게스 슈필겔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정부의 아마존 정책은 산림 파괴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그것이 명확해질 때에만 협력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고서와 관련해 한 기자가 온실가스 대응책을 질문하자 적게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환경오염을 말하는데 이틀에 한 번만 방귀를 뀌는 게 전체 세계를 위해서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연구소가 발표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고 과장돼서 브라질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고 연구소가 환경 관련 NGO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보고서를 발표한 국립우주연구소의 히카루드 가우강 소장을 과장된 거짓으로 국가의 평판을 더럽혔다라는 구시로 해고를 하고요. 현재는 군 출신 인사를 임시 소장으로 앉힌 상태입니다. 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 하원에 출석한 히카루드 살리스 브라질 환경장관은 최근에 나온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관련 자료는 일을 만들기 좋아하고 비정부 기구, NGO에 대한 외국의 기부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만든 감상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물론 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인정하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과 같은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브라질 정부의 반응을 말씀해 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마존이라고 하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브라질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인가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마존에 대한 집착은 환경정신병의 일종이다.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환경 문제를 가르칠 수는 없다. 아마존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자, 영토 주권과 개발 논리를 정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이미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지역의 문을 개발자들에게 열어주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보호 지역 때문에 브라질 경제 성장이 막히고 있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지적한 일도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브라질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을 막는 보호 지역을 더 이상 추가 지정하지 않고요. 이 대신에 농업 분야에서 경작을 하고 또 개발할 것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환경부를 심지어 농업부에 통합시키는 계획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각국의 브라질산 농산물 보이콧을 우려한 브라질 농기업들의 반발로 이 계획은 접었지만 그 대신
환경부에 대한 집행 예산을 이전 정부 대비 24% 삭감했습니다. 이 보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우림 지역 파괴를 비판하는 유럽국들을 향해서 브라질 경제 발전에 손상을 입히고 자신들이 아마존을 개발하려는 술책이다 이렇게 비판해 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광물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돼 있는 다른 원주민 보존구역들을 선진공업국들, 여기서 말하는 선진공업국들은 친미 국가들이나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같이 개발해서 이 지역의 가치를 올리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브라질 정부의 입장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보소나루 대통령 들어서 갑자기 개발 쪽으로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대놓고 개발하겠다고 밝힌 거는 보소나루 정부 들어서 달라진 점이지만 네. 좌파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후 대통령을 승계한 우파 정치인인 미셸 테메르 부통령 때부터 아마존 개발에 힘이 실린 정책들이 추진돼 왔습니다. 네. 브라질 정부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보호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가장 낮은 산림 벌채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때가 이제 룰라 대통령부터 호스테프 대통령까지 좌파 대통령들이 집권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브라질이 불황을 맞으면서 축산업과 농업 등에 의존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 개발자들의 강력한 로비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브라질 내에는 주요 농업단체 40개가 연합한 싱크탱크인 펜사르 아그로 페쿠아시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는 데냐면은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의회 내에서 상당한 로비력을 행사를 하고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결정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지주를 비롯한 농업 경영자들은 아마존 지역 내에 농산업 영토 확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전 정부인 테메르 정부가 해외 기업이 토지 취득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관철시켰고요. 그리고 원래 그 아마존은 원주민과 흑인 노예의 자손인 킬론 볼라스에게 토지 권리를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헌이 테메르 정부 때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메르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소규모 농민 보호 정책을 당해온 농촌개발부를 폐쇄했고요. 또 대농장주들이 불법적으로 이 저렴한 값에 땅을 사들이는 편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획득한 토지를 합법화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본다면 일단은 개발 정책 쪽으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존 파괴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의 개발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 자리에 앉은 히카루도 데 아키노 살리스 장관도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요. 네. 이 사람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산파울루주 농민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당시 개발 제한 구역을 민간 기업들에게 개방하려다가 역풍을 맞아서 1년 만에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소나루 대통령이 임명할 당시에 환경개발업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앉히는 황당한 상황이다라면서 많은 반발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아마존 파괴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한편 살리스 장관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브라질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조만간 국제 홍보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에도 이미 국제 홍보전을 하기 위해서 나가려다가 다른 나라들이 저지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못 나갔고요. 네. 일단 9월 중에 또다시 유럽 주요 국가 미국을 방문해서 정부 당국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브라질 정부의 환경 정책에 관해서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는 보소나루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아마존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굉장히 높게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최근에요. 남미 공동시장과 FTA 체결을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유럽 의회에서 이 상당수 의원들이
환경보호와 개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보소나루 정부의 약속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과연 유럽연합과 남미 공동시장 간의 FTA 합의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판단 기준에 환경 문제를 포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예.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무역 협정만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을 구할 수 없다며 브라질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유엔 역시도 인권이사회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에서 브라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기부를 통해서 조성되는 아마존 기금의 최대 공여국인 노르웨이와 독일의 반발이 가장 강한 상황인데요. 이 기금 운영 방식을 또 바꾸려는 브라질 정부와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마존 기금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서서 독일 정부가 삭감하기로 한 이 보호기금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별개의 기금인데요. 2008년 8월 1일 룰라 전 대통령은 2021년까지 147억 유로에 달하는 아마존 기금을 만드는 법령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브라질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이 관리하는 이 기금은 아마존 산림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호 프로젝트의 재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이 된 겁니다. 네. 노르웨이가 무려 94%, 독일이 5.5%, 브라질의 국영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0.5%를 내서 지금까지 34억 헤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360억 원 정도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브라질 지방정부와 또 NGO, 대학 등이 주도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감시와 복구, 또 지속 가능한 개발, 과학기술 혁신 등 사업에 재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브라질 환경부는 아마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100여 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편법 운영이 의심된다면서 기금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세평론가였습니다.